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윗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읽을 만한 이야기, 즉 동화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강의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어떤 분석적인 것보다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읽어주면 되고요. 아이가 커가면서 직접 읽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메리언 올프 교수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문화를 준비하는가 하면 평생의 교훈을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이야기를 통해 영웅이나 악당, 존경스러운 공주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타인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누군가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인문학자 조너선 가시얼이나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와의 추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학습된 공감력이 유년기의 세계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핵심적인 가치인 그 타인과의 동료의식과 연민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작가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은 이야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닐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할레드 호세이니의 동화 바다의 기도입니다. 할레드 호세이니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연을 쫓는 아이, 천 개의 찬란한 태양, 그리고 산이 울렸다. 이 단 3편의 소설로 단숨에 전 세계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세이니의 바다의 기도는 동화입니다. 얇은 두께의 그림책이거든요. 대략 1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그림을 감상하는 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책 두께는 얇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두껍고 무겁습니다. 2015년 9월 그 터키 해변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3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크루디의 실화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당시 시리아의 꼬마 난민 크루디가 바닷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비극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가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난민의 유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도와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문제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문제는 그리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 문제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이고 어른의 문제인 겁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불관용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만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동화를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읽었습니다. 딸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거, 어른들도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또 태어날 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걸 일깨우고 싶었던 거죠. 소설은 아들 마르완을 위한 아버지의 독백과 기도로 이루어졌는데요. 죽음의 고비에서 아들을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구출하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처연하고 숭고하게 다가옵니다. 사랑과 희생, 역사와 현실을 폭넓게 생각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자녀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죠. 1972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17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수백만 권이 팔려나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주인공입니다. 애벌레 귀둥에서 만난 두 애벌레가 고치를 지나 나비에 이르는 과정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처음부터 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길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애벌레 귀둥에 올라섰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다른 애벌레를 보고 낙심하기도 하거든요. 그 여정을 통해 두 애벌레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다시 기둥으로 향합니다. 노랑 애벌레는 홀로 남게 되죠.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걸 자리에 남은 노랑 애벌레가 먼저 알게 됩니다. 결국 노랑 애벌레가 노랑 나비가 먼저 됩니다.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는 기둥 높은 곳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호랑 애벌레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비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안내하죠. 호랑 애벌레는 노랑 나비의 인도에 따라 기둥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노랑나비와 마찬가지로 고치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호랑나비가 됩니다. 그리고 둘은 하늘을 훌훌 날아오릅니다. 그러면서 동화는 끝나죠.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자그마한 애벌레의 모습이 고단하고 남루한 우리네 삶의 현실을 오롯이 은유해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의 체제 대결에서 승리한 건 제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나마 사회주의보다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더 맞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는 인간에게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자본주의는 일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준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에 희열을 느끼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지게 되면 결핍을 느끼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경쟁은 세상을 윤택하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쯤에서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저는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경쟁과 실적은 저를 저 이상으로 만들었지만 때로는 저를 저 이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경쟁에 끝이 없다는 걸요. 정상은 누군가를 밟고 이김으로써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올라 도달하는 것임을 나이 40이 넘어서 알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감상이 있습니다.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지만 정작 책에는 꽃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애벌레에게 희망을 혹은 나비가 나아가는 희망 이게 맞는 제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꽃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책을 읽고 있는 독자, 바로 나 자신이지 않을까요?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애쓰는 애벌레나 변이를 완성해낸 나비의 모습에 심취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꽃이라는 존재에 있습니다. 나비의 행복은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닌 꽃을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꼭대기의 무의미함이 아닌 꽃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에 인간 삶의 궁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꽃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와 가벼운 스케치의 그림으로 구성된 이 책은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른 울림을 줍니다. 읽을 당시의 나이대에 맞는 감동이 전해진다고 할까요? 소년 때에는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 자체에 환희합니다. 청년 때는요, 두 애벌레 사이의 사랑에 감격하고요. 나이가 든 후에는 나비가 되는 것의 본질을 공부합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또 어떻게 읽힐지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 연령을 아우르는 그런 힘을 가진, 그래서 어른을 위한 우화로 불리는 책 꽃들에게 희망을 꽃이 되어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아이와 함께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권의 동화를 소개했는데요. 할레드 호세이니의 바다의 기도,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자녀들과 함께 읽고 서로의 감상을 나누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다윗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